안녕하세요. 자병역설학원 기초부터 창업까지 창업반 정규 과정 강좌입니다. 교재는 자벽 명리정요 창업반 강의 노트 1권이며 1권에서는 명리학의 공통 기초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그 1장 음양, 사상, 삼원, 오행의 장 중 3절, 삼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절 3원은요, 그 일항, 삼원일항부터 시작해서 5개의 항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 전에요, 그 저번 강좌에서 사상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삼원의 과정인데요. 삼원과 사상. 자, 이 부분을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배우시면 되는데요. 중급자 이상 분들이 이 강좌를 듣게 되면 삼원과 사상 들어는 봤는데 이것이 사주 명리학에서 뭐 꼭 필요해라고 가볍게 보고 넘기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국내의 그 역술 학원에서 이 삼원과 사상을 다루거나 또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급자 이상 고급자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삼원과 사상이 바로 적중률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원과 사상 부분이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습득하시고요. 또 심도 있게 많은 생각과 많은 사고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1항에 그 삼원이란 천원, 지원, 인원을 의미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여기서 그 삼원이란 세계의 가장 으뜸이 되는 이란 뜻이죠. 세계의 으뜸. 예, 여기에 원자를 빼면요, 천원, 예, 지원, 인원, 예,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예, 다 들어보신 단어죠. 이 천원은요, 그 하늘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지원은 땅의 기운이고요. 말 그대로니까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원은 사람 인자를 썼지만 하늘과 그 다음에 땅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의 모든 것들이 인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유형, 무형의 것들이 존재하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 공기처럼 또 온도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생명력이 있는 것도 있고요. 생명력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인원입니다. 이 명리학에서 그 이 삼원을 깨우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삼원의 상호 작용력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음양이 마주치게 되면 뭔가 하나의 기운이 발생된다 라는 것이 삼원입니다. 음양이 마주치면 뭔가 하나의 기운이 발생이 된다. 예를 들어서요, 남녀가 만나던 사람끼리 만나던 만났어요. 근데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남녀로 해보죠. 자, 남자가 천원, 여자가 지원이에요. 이들이 만나면 뭔가 인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호감일 수도 있고요, 비호감일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호감, 비호감, 덤덤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인원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자, 천지가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이라는 인원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 인원이 아이만 있나요? 두 사람 사이에서 지금 가정이 꾸려졌어요. 그러면 공동의 집이라는 인원도 나오고요. 또 생활 패턴도 달라지죠. 그죠? 예, 그동안 혼자 살았던 것과 다르게 둘만이 마주쳐서 바꿔야만 하는 생활 패턴이 있죠. 남자들은 밤늦게까지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술 먹고, 예, 이러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원입니다. 이 인원을 잘 찾아야 바로 사주에서 적중률을 높일 수 있겠죠.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천원을 찾고 지원을 찾고 그들의 작용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음양이 마주치게 되면요, 참 그 어려워요.
자, 하루의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그 음의 시간인 어두움과 그 다음에 양의 시간은 밝음이 있을 때, 해 뜨기 전, 해질 무렵, 회색이죠. 형체는 보이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실루엣 같은 정도는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원입니다. 이 인원을 정확히 감별해내는 그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 3원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음양이 만나면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음양이 마주치면 뭔가 결과물이 발생이 된다. 이것이 바로 3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기준점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3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나와 직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일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일을 하러 다니는 거고 직장은 일을 시키려고 나를 고용한 거죠. 그러면 직장, 나, 일이 이것이 뭐가 돼요? 바로 3원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발생되는 직장과 내가 있으면 또 발생되는 것이 뭐가 있죠? 금전이득이란 것이 있죠. 그러면 그 금전이득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더욱더 나눠갔죠. 그죠? 자, 여기서는 3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음양도 존재하고요. 사상도 존재했어요. 이렇게 음양, 3원,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배울 수가 없으니까 나눠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 3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3원이란 천지인 음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원이란 이 음양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3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입니다. 자, 그 3원의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죠. 예, 2항입니다. 3은 완성 숫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완성된 숫자라기보다는 그 안정된 구도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천지는 잠시 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 2번 그 부모, 자식, 예, 그 다음에 이꼴 가족. 예, 여기부터 설명을 해보죠. 이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셋이 있으면요. 이 가족이 상당히 단단해지죠. 예를 들어 남녀가 있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언제 남일지 모르죠. 예, 이혼하고 뭐 등 돌리고 언제 남일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 부부가 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고 해도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지요.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의 문제로 때로는 만나서 의논 토론도 해야 되고요. 또 아이 결혼식 때라면 엄마 아빠가 나타나야죠. 예, 이렇게 아이가 없다면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도 있는 남일 수 있는데 아이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3이라는 것은 보다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또 안정된 구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양이 만나서 결과물이 없으면요 그냥 덤덤 끝이에요. 그런데 음양에 의한 결과물이 나타난다면 그 결과물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거나 유지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보다 음양의 관계가 안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몸도 보면요 거의 3절로 되어 있어요. 머리, 몸통,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상중하로. 또요. 예, 이 팔 부분을 살펴보면 어때요? 지금 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뚝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깨 부위 여기가 있죠. 또 예, 다리도 3절. 그쵸? 이마도 그 다음에 코 부분 그 다음에 턱 부분 해갖고 얼굴 부분도 그래요. 전부 이게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 중, 하라는 것이 있죠. 그죠? 위와 아래가 있으면 중간도 있죠. 그 다음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으면 또 중간이 있어요. 또 앞과 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중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 바로 뭡니까? 중심점이죠. 중심점. 그래서 1000원,
지원, 천지가 만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중심점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가 있으면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아이에게 치중이 되죠. 그죠? 가정의 중심이 아이인 경우가 많죠. 또 회사와 어떤 직원이 있어요. 이들의 중심점은 뭡니까? 경제 활동이죠. 회사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할 어떤 목적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봉급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지요.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것을 좋아하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행위라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이 없어도 그 행위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동호회, 그 다음에 동호회원,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 이런 식으로 결속이 되죠. 그래서 이 음양이 마주쳐서 삼원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꽉 묶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뒤에 가게 되면 이제 형충회합이라는 부분을 배워요. 그래서 거기서 삼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건 역시 상당히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작용력이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3이라는 것이 되게 되면 안정된 구도, 또 결속력이 강화되는,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3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운동성이 발생이 돼요. 운동성. 엄마, 아빠, 아이를 또 놓고 보면요, 아이 때문에 아빠도 엄마는 밥을 해줘야 하고요, 아빠도 일 나가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3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 끊임없는 운동성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은 완성 숫자라고 이 적어놓은 이 2항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3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안정된 구도가 되며 결속력이 강화가 되며 또한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운동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 2항의 핵심이 됩니다. 3항 그 육식갑자에서의 3원입니다. 육식갑자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죠. 육식갑자. 자, 이 천간과 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것이 천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천간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는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갖고 12개, 12지지가 있는데요. 이 천간과 지지가 서로 어울리는 것이 바로 육식갑자입니다.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만나게 되면 60개가 되는데요. 이것이 그 10개의 천간이 마주할 수 있는 지지는 각자 6개씩입니다. 6개씩. 예, 그래서 육식갑자가 됩니다. 이 육식갑자에서 이 천원을 바로 갑을병정하는 이 천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하는 것을 바로 지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인원은 뭐냐면 천간과 지지가 만나게 된 결과물이 인원입니다. 이 사주팔자라는 단어는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생년월일 시간이 있죠. 예, 그래서 생년을 예를 들어서 갑자년, 그 다음에 월을 갑자월, 그리고 일을 갑자일, 그 다음에 시를 갑자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4개의 기둥에 그 다음에 천간지지 해갖고 8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4개의 기둥에 8자가 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쭉 분석하고 풀어주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인데요. 이 생년월일 시간이 이미 그 사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울 텐데 대운이라는 것과 세운이라는 것, 예, 그리고 월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고정이 돼서 와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들의 작용력을 읽어주게 되면 바로 사조통변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원 찾기입니다. 인원 찾기. 그리고 천원과 지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또 선결이 돼요. 자, 여기에 천원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천간을 움직이는 힘이며 주동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힘,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천원은 양이죠. 양은 뭐라고 배웠죠? 스스로 동하여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천원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무언가 변화를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기죠, 기. 그리고 지원은요, 지지예요, 지지. 예, 음은 동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기세론 중에서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정되어 있으며 이미 형성된 모양으로 세력의 근원이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기운과 고정되어서 형성되어져 있는 세력이 마주치게 되면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원입니다. 이 천지의 결과물과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이 그 각 운에서, 이 운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요. 10년의 운, 1년의 운, 그 다음에 이제 월운,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있는 천간과 지지가 어울려서 움직여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글자가 지금 만약에 을미년 뭐 신사월이다. 그러면 을미년 신사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읽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조통변입니다. 이것이 육식갑자에서의 삼원인데요. 여기에서 그 하나 여러분들이 그 참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가 있냐면요. 많은 역술인들이 지지만 써요. 지지만. 거의 지지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간은 잘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원이라는 것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높은 수준까지 가려면요, 이 천간을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천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지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 결과물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인원 부분에요, 지장가이라는 설은 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그 중급자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급자 이상이 되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하는 이런 지지 글자 안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이 천간이죠. 이러한 글자가 하나에서 세자까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이라는 글자에는 무라는 글자, 그 다음에 병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그 갑이라는 글자, 이런 게 숨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진이라는 글자 있죠. 용띠 진. 예, 여기에는 을, 개, 무라는 글자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지지 안에 숨어 있는 글자를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요, 그 인원을 지장간이다라고 주장한 누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중급자이거나 혹은 나중에 중급 이상을 가게 되면 국내에 이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책이요. 요즘은 뭐 그 자평진전, 그다음에 적천수, 그다음에 이제 궁통보감, 뭐 이런 책들이 돌아다녀요. 이 세 종류의 책이 그 이 대만학자죠. 그 설하고라는 사람이 그 이제 그 해석을 주석을 좀 달았는데요. 이 이전에도 이제 뭐 명리정종이다, 뭐 무슨 책이다, 그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었죠. 예,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고서에도 보면 이 인원은 지장하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약간 그 좀 비판하고 싶은 이러한 그 마음이 좀 강한데요. 국내에서 상당히 유명하다 하시는 선생님들의 책에도요, 인원은 지장아이다라고 무책임하게 써놓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장간은 인원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일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장간이 인원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천지가 만들어진 그 어떤 결과물이 인원인데 지지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인원일까요? 자, 물상으로 보지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 안에 땅 속에 씨앗이 숨어 있죠. 그것이 발화를 해요. 그렇다면 하늘의 기운이 따뜻해지니까 얘가 발화를 하고 하늘의 기운이 추웠을 때는 땅 속에서 나오질 못했네. 그러면 얘는 땅 속에 숨어 있다가 천지가 마주쳐서 기운이 형성되니까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인원이 되겠다. 예, 그렇게 보면 맞지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의 땅 속에 씨앗만 있나요? 그리고 그 씨앗은 꼭 땅만이 갖고 있나요? 물론 식물의 씨앗이라면 땅이 갖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 사람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천호는 남자이고 지원은 여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남자 마음속에는 감춰져 있는 것이 없고 여자 마음속에서만 감춰져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아니죠. 천원을 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회사라고 봐요. 그러면 지원이 회사면 회사의 보관만 있나요? 물론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기도 혹은 감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도요. 더 좋은 회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옮겨가기도 하고 또 더 좋은 회사가 있어도 의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재반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원이 하늘의 기운이고 지지가 땅의 기운이라면 인원은 이 둘 사이의 결과물이지 지장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국내에서 많은 역학자들이 인원 그러면 지장간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책임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인원이 지장아이다 라는 설은 일부분일 뿐 전체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항 정북, 자북, 진북입니다. 이 항목은요, 그 명리학에서 크게 쓰이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3원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냥 참고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자북은요, 그 자석이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자석이 가르치는 북쪽을 얘기하고요. 정북은 지구의 이제 그린위치 같은 곳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짜 북쪽을 쟀을 때 나타나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진북은 이 태양의 고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그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태양의 높이가 달라지죠.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한 북쪽입니다. 이것이 그 정북을 기준했을 때 그 자북과 진북이 각각 7.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것들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밝힌 거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옛날 분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풍수지리에서 보게 되면 그 이 나침판을 갖고 다니는데요. 그 나침판을 나경이라고 부릅니다. 나경. 예. 나경은 이제 그물 나자에 그 별경자를 써서 하늘의 별이 얼기설기 그물처럼 엮여 있는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한 건데요. 그냥 풍수지리 나침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반 정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반 중침이라는 것이 있고 천반 봉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바늘이죠. 그 자석 바늘, 예, 그 나침판의 자석 바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곽에 이제 갑을병정 해갖고 천간과 지지로 이것을 쭉 표기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그 지지로 뭐 자 그러면 자가 일직선상에 쭉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씩 틀어져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인반 중침을 기준으로 그다 그 이 집안 정침과 천반 봉침이 좌우로 틀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북, 그다음에 자북, 진북 이런 것을 얘기해서도 옛날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에서는요, 집안 정침이라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자석이 가르치는 방향이죠. 이것으로는 용이라고 그래갖고 지세를 살펴요. 산이 어느 방향에서 왔느냐 뭐 이런 것을 살피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그 산소에 가면 앞에 이렇게 그 단을 만들어 놓지요. 예, 그 제사 지내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 돌을 놓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성물을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안 정침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침이라고 해갖고 이것은 물이 어느 방향에서 와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이제 뭐 사비수라고 해갖고 이제 그 묘자리로 치고 들어오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정침이 아니라 봉침이라고 해갖고 이 그 물의 방향을 보는 침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반 중침은 주로 그 양택이라고 해서 집을 질 때 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집을 질 때는 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풍수까지 배우게 될 때는요, 집을 질 때는 나침판의 자석이 가르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조금씩 실제 정보를 찾아서 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그 틀어서 놔야 돼요. 7.5도 정도를. 예, 그래서 이러한 정북, 자북, 진북이라고 이렇게 북쪽도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이 삼원이라는 기운은 이미 그 음양의 결과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구상에서도 이미 나타나는 기운이다. 예, 이 정도를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항 양력, 음력, 절기력입니다. 그 상에서 자복, 진복, 정복이 있듯이 이 달력도 양력, 음력, 절기력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공전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360도를 도는데 24시간을 기준으로 그 365일이 걸리니까 하루가 1도를 조금 못 가는 거죠. 예, 360도를 도는데 365일이 걸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것도 그 4년에 한 번씩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2월 29일, 예, 그래서 하루를 더 둬서 윤달이죠. 그래서 보정을 하고요. 그리고 음력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이제 그 생기는 그 시간들, 그것을 환산해 놓은 거죠. 이건 역시 그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4년에 한 번씩 그 한 달씩을 집어넣죠. 윤달이라고. 예, 그래서 보정을 하고요. 이 사주는 이렇게 그 음력, 양력 또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윤달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절기력이라는 걸 써요. 많은 분들이 그 사주를 보러 오는 일반인들을 보게 되면요, 그 음력을 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명리학에서는 절기력이라는 걸 씁니다. 이 절기를 다 들어보셨죠? 그 입춘, 입하, 입동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절기와 중기로 나뉘는데요. 한 달에 그 절기 하나, 중기 하나, 그래서 두 개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15일 단위 정도로 들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양력으로 2월, 음력으로는 1월일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이것이 입춘, 우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력으로 3월 달이 되는 그 달에는요, 뭐 경칩, 춘분 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 경칩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들이 절기고요. 그 다음에 우수나 춘분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것을 중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는 중기를 쓰지 않고 절기만 씁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2월 달은 입춘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3월 달은 경칩월이 돼요. 보통 이 절기들은 이 봄철 절기들은 보통 그 3일에서 한 6일 정도 사이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 이후의 절기들은 8, 9일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그 중요한 것은요.
이 사주는 절기력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기력은 뭐냐? 절기력은 이 태양을 공전하면서 태양이 그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이 그 높이가 달라지죠. 그 태양의 고도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북반부를 기준한다면 이 여름철에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겨울철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져서 낮 시간이 짧죠. 예, 이것은 그 우주에서 지구를 그 수평 위치에서 보면은 어, 태양을 약간 높게 올라갔다가 낮게 내려오는 그 각도로 공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반부의 그 이 여름철에는 태양이 지구보다 높은 위치에 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철로 가게 되면 태양보다 조금 높은 위치로 가게 되죠. 예, 이렇게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고도를 기준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 절기력이죠. 황도를 기준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 절기력이에요. 이 절기력은 그 농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쓰이죠. 그래서 뭐 무슨 달에는 뭐 이렇게 농사비가 내린다. 이게 고구라고 하죠. 이제 고구에는 농사비가 내린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소만에는 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진다. 그리고 이제 그 양력으로 6월 달이 되겠죠. 망종월 이럴 때는 뭐 이제 씨 뿌리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절기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렇게 뭐 농사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절기력이라는 것을 쓴다와 그다음에 이 삼원에서 이 달력도 양력, 음력, 절기력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이 3강에서는 그 삼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핵심 정리를 하면은 그 삼원이라는 것은 음양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또한 음양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삼은 완성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구도를 만들어낸다. 예, 이러한 부분이 이 3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강을 마치고요. 다음 4강에서 뵙겠습니다.